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젊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투쟁했고 또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밝힌 분입니다. 지금은 제1야당이자 4.15 총선의 대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 심재철 원내대표를 모시고요.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신의 한 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 사실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다 하면요. 탄핵 이후에 숨죽이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한 2, 3년 전 말씀들을 들으면요. 의원들이 그 시장 같은 곳에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시장 상인들이랑 악수하기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잖아요. 예. 지금 지역구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설이 있었고 그 설을 맞아서 시장을 쭉 좀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잘 좀 해라 하는 얘기들이 꽤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그 소리보다도 4월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서슴없이 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들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물었는데 이번 시장에서 만났던 분들은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의원님 4월달 기다립시다. 아무튼 좋은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우리들 다 바꿔놓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민심이라는 것은 민심이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로 금방 피부로 느끼는데 네. 그렇잖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하는 모습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임계치 폭발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구가 안양, 동안, 의리시지 의리입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실은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그런 중산층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인데 네. 최근에 어쨌든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역에서 인사를 할 때 눈빛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복판 백화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백화점 앞에서도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들 보면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치인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이런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사를 하고 하더라도 스스럼없이 받아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감들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 바라보고 있다랄지 이런 말씀들을 솔직하게 하면서 상당히 바뀌기는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을 합니다. 예, 제가 좀 큰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네. 그래도 어쨌든 안양 지역에도 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슈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동안에 지금 저희 안양에서 가장 큰 이슈로서는 인도권 동탄 전철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이제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에는 없었던 호계 사거리에 전철역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걸로, 그래서 인도건역, 농수화물 시장역, 그다음 호계 사거리역,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역구에 여기 3개가 생기고, 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안양도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6년 후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착실히 달려가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숙제 하나가 지금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좀 관철을 좀 할 생각입니다. 법적 기반은 이미 제가 법 제정안도 제출해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반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남아있는 것은 오직 정부의 의지, 정부의 단안인데, 예전에는 교도소가 이전에 가려고 하는 그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좀 반발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기 싫어하니까 일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안양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교도소고 벌써 5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새로 지금 분명히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이었습니다. 예. 안양읍 호계리 아, 그런 B급이 되는 시절이었는데, 시절. 예, 야, 지금은 호계 사거리 가면 완전히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안양에 복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변두리 외진 곳이었지만 지금 아예 복판으로 들어온 만큼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를 반드시 이전을 하고 하는데도 서로들 이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일을 해본 경험들, 어디를 어떻게 짚어야지 이 일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도 예전에 야당 시절에도 해봤고 여당 시절에도 해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어디에 굴곡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도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잘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이고, 그리고 이번 다음번에 육선이 된다면 예. 훨씬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의 숙제도 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손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우한 폐렴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이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한폐렴이 초기에 잘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에 과도한 불안감 가질 필요 없다 얘기해놓고 이틀 뒤에는 선제적으로 과하다 싶을 만큼 이를 대응해야 된다. 네. 아니 말을 180도 바꾸면서 지금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말이 오락가락 지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비행기가 오는데 처음에는 4대를 보낸다, 이틀 동안 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2대로 해서 숫자로 좀 줄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조율이 끝나지 않은데도 우리들의 희망만을 그냥 무턱대고 발표를 했던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이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일을 잘 못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O 같은 경우에는 확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확진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접촉자나 방문했던 장소들, 이런 감염 경로,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증상 나타난 뒤에 것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 단계에서는 거의 환자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준비를 해서 WHO에서는 점검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현재 구멍이 숭숭 뚫린 것들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금 18번째까지 지금 확진자가 지금 나타나는데, 그 확진자들이 중국이 아닌 외국에 방문했는데도 감염이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태국도 있고 지금 싱가폴도 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감염 경로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는 네. 아주 난처한 지경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방역 당국이 초기에서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어디가 컨트롤 타워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질병관리본부다, 한쪽에서는 복지부다, 뭐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다 지시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나라 관료 시스템의 문제도 지금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중간중간 단계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됐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가 나오겠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일을 망치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뭐 어느 정부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실력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디를 짚고 어디를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 중불나게 나서고 자기가 예를 들어 자기의 지침이 옳은 것이냐 무턱대고 지시를 하다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았었죠. 그러나 아직도 지금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더듬는 것 같습니다. 막상 가짜뉴스 핑계를 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가짜뉴스 정부 당국 자체부터가 지금 가짜뉴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같으면은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했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상희 메르스 대책 특위 위원장,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검역 기준 체온이 37.9도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38.9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실제 검역 기준은 37.5도입니다. 예. 우리가 평균 36.5도고요. 그래서 1도가 높은 37.5도를 점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걸 무턱대고 37.9도다. 또 중국은 38.9도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이 가짜뉴스. 아유, 아무 근거가 없죠. 38.9도면 정말 고온이잖아요. 그럼요. 완전히 고열입니다. 예. 저 뭐 혼미 상태에 빠지는 고열인데 그런 상황을 두고도 전혀 거리낌 없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지금 엉터리 얘기들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에게 참아달라, 대응을 잘해달라, 예방 믿어달라.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러고 있는 것이 중국 눈치를 봐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명칭부터 우한 폐렴이면 우한 지방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우한이 붙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에서 났으니까 아프리카로 붙였죠.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동에서 났으니까 중동이라는 지역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병 지역 이름 붙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본 뇌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역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한 폐렴, 우한에서 발생하는 신종 폐렴이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혀 지역 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어렵고 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한 폐렴, 딱 넉 자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데서부터 결국 중국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신임 중국 대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정 간섭에 가까운 얘기까지를 하셨는데 이건 불필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을 표현이 있는데 도를 지나쳤습니다.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본국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외교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를 봐도 너무 심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그 해리스 미국 대사가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 페르소나 농그라타다 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강력히 반발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 지금 한미동맹도 확실히 해체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바로 한미동맹이
흔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체 전력만으로는 북한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1950년 이후에 유엔군의 전력,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왔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상당히 부담을 하니까 거기에서 남는 재원을 우리가 경제개발에 돌려서 우리 경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 자체를 아예 도외시하고 미국 빠져라 또는 뭐 미국 나가라 라는 얘기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뭐 중재자 한다, 운전자 한다. 그렇죠. 얘기했지 뭐 무슨 중재가 되고 무슨 운전이 됩니까? 모든 것이 그 국가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중재할게. 야 니들 좀 있어 내가 직접 운전할 거야. 이게 되지만 실력이 없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니까 밖에서들 그걸 믿어주지가 않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정부 당국자들 말을 보면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연 저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여기에 더해지니까 한미동맹 자체가 대단히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참 한미동맹도 문제고 우한폐렴도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 얘기 갑자기 꺼내면서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한폐렴 이전에 이미 본인이 정책을 잘못 써서 이미 경제는 망가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일궈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과 2년 반 만에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 작년도 경제성장률이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겨우 2%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올해는 2%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외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좀 손을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뭐 있는 시스템 갖고 돌리는 게 낫지. 진짜 문재인 정권이 뭐 하겠다고 하면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경제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질적으로는 안 먹히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포용성장이다.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포장지만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물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실제 경제 정책의 기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는 경제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네. 성장을 해야지 소득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소득을 퍼부으면 돈을 때려 넣으면은 성장이 저절로 된다. 정말 그래서 상식이 안 맞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실험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예 먹히지 않는 정책들 가지고 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자원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석유에서 벌어놓은 돈이 한참 있었습니다. 네. 잔고가 있었고 그걸 잔고를 가지고 좌파 정권들이 이제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저렇게 지금 국가 부도 사태 이렇게 지금 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석유가 있어도 망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자연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들의 근면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 바로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고 국민들이 전부 다 못 살겠다고 지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안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해외로 나가버리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경제 정책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예, 정말 경제도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정말 이슈가 되는 게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니 도대체 공소장을 국회에서 달라고 했는데 네.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네. 왜 이러는 거죠? 공소장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고 따라서 감출 일이 아닙니다. 네, 공소장을 꺼내놓고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건데, 공소장을 주지 않겠다. 아마 국가가 저지른 잘못, 자신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했던, 그래서 선거를 공작했던 그 전모가 지금 담겨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 공소장 원문을 보면 예, 그 울산 부정선거에 대한 전모들이 다 담겨 있다. 그랬을 겁니다. 아, 그래서 국가에서 잘못한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 목을 걸고라도 막겠다라고 해서 공개하지 마라고 지금 결정한 것인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부 다 공소장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필요할 때는 공개해가지고 언론에 드립다 퍼부으면서 언론 작전으로 홍보 다, 쓴물 단물 다 빨아먹는데 언론 쓰겠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문제니까 이건 안 돼라고 지금 감추겠다는 것. 아이 참.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동료 의원이라면 동료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으면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도 법조인이면서 검사들한테 검사 동일체 원칙 따르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당신 잘못했다라고 들이받을 때는 그때는 너 항명이야 네, 라고 이렇게 욕했던 사람이, 그렇죠. 다른 검사들한테는 따르지 마라, 받아쳐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진짜 하나도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원에다가 예. 자료 공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 공소장에 대해서 자유 예. 공개를 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 있으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리고 이것은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닙니다. 네. 공소장이만큼, 공소장의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두루 공자에서 퍼블릭 영어로 얘기하면 예. 그때 공입니다. 아, 공적으로 기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공입니다. 공소장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아니 원칙이 아니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건 뭐 그동안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통해서 재판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건데, 이걸 감춘다는 건 뭐 비밀 수사를 하겠다, 비밀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지켜라 얘기를 한다? 한번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장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벌였던 것.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선거 공약도 만들어주고, 이 황운하를 통해서 김기현 상대 후보 울산시장 현직으로서 또 했던 그 김기현 시장실 사무실을 압수하고 덮치고, 계속해서 김기현 시장이, 김기현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이런 공작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관여가 됐다는 것 이미 나타났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통한 황운하를 거친 선거 공작 실상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송철호가 송병기를 시켜가지고, 경제부시장이죠, 송병기를 시켜서 청와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했던 것들, 이런 모든 선거 공작의 전모가 아마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선거 공작, 부정선거, 선거 개입 이런 말 들으면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가치 하에서는 결국에는 대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꼭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유린한 어떤 주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예전에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연 선거 부정,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네. 그 선거를 관권선거, 그 다음에 금권선거, 권력선거로 지금 뒤집어 놓은 그게 바로 지금 이번 울산시장 선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은 100배 사죄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정권으로서는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소장부터 지금 못 보게 하겠다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것은 조만간 곧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센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4.19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4.19의 끝은 결국에는 대통령 하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저항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내용이 밝혀지면은 국민들의 들불같이 국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공소장을 좀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이 대통령 스스로가 30년 지기도 한데 절친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동원돼서 선거 조작을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번에 수사 결과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은 정권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목을 내걸고 막겠다라고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게 가장 좀 제도적이고 합당한 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사이비 좌파 세력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느냐,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그런 운명의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번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미래한국당이라는 자매정당, 정당이죠. 예,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제는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네.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지난 연말 날치기 처리로 선거법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미래한국당이라는 저희 자매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에서는 지역구는 안 나갑니다. 오직 비례 대표들만 거기서 당선을 시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미래정당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지금 현재의 잘못된 제도들, 잘못된 정치 문화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4월 총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단면입니다. 네. 이번 4월 총선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이겨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이 순간 이 정도에서 지금 저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잘못되어 있는 제도들, 예를 들어서 공수처 그렇죠. 즉각 폐지시키고, 폐지해야죠. 예, 그리고 나머지 경제 정책들도 전부 지금 좀 뒤집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를 정상화시킬 생각입니다. 네. 사실 워낙 많이 망쳐놔서 순식간에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예.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지금 목표는 어느 정도, 몇 석 정도 비례해서 생각하고 계시죠? 비례가 몇 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어쨌든 개헌선은 넘어야 되겠다. 네. 3분의 1, 그래서 100석은 넘어야지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예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을 헌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우리 일단 저지를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국민들에게 제발 개헌 저지선만큼은 확보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라고 이렇게 좀 호소할 생각입니다. 개헌 저지선만큼은 확보해야 된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부족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더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야 고맙죠.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우선 당장 막아야 된다. 1차 목표로. 예, 이것이 예. 가장 급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호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지금 있는 가용한 자원 갖고는 3분의 1 일단 목표를 삼는 거는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또 통합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지금 통합 작업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 현재 국회의원이 108명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100명 개헌 저지선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통합 작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쪽에서는 비례정당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2월 중순경까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는 네. 그런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함께하는 여러 세력들이 합쳐서 다시 이제 신당을 만들게 되는데 예. 그 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으로 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분이 준비위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제세력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작업들을 해나갈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세력도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1대1 대결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당의 힘으로 저희들이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가야만이 각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격파하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현재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 중에 하나가 새로운 보수당이랑 통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작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지금 저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의 지금 상당 부분이 많은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이미 이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마음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유승민 대표까지가 올 건지, 네. 이제 바로 이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보다 더 내밀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직은 저도 좀 궁금한데 그러나 전체 역사의 흐름 물결을 유승민 대표도 도외시는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보수당 쪽도 결국은 이 통합의 물결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새 보수당 소속 의원들은 통합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죠. 새 보수당이 8명인데요. 예.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키는 유승민 의원이다. 대표가 지금 아무래도 쥐고 있으니까 대표로서는 좀 더 모양을 내고 폼 있게 조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듯이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에 대해서는 자잘못 따지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됐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걸 따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죠. 통합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안 꺼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통합이 옛날 통합의 강을 건너자라고 해서 통합이 잘 됐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아예 묻어버리는 것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점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세보수당 의원들도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순리대로 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민주당과 싸워서 우리가 반문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꺼내지 말자. 일단은 좀 한 수 접어놓자. 예. 그리고 일단은 힘을 합쳐서 우선 이기자. 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겨야죠. 예. 이긴 다음에 좀 논의를 해야지. 이기지도 못하고 그 전에 서로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만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는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았느니 그리었느니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은 일단 잠시 보류해 두고 우선 지금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뭉치자.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자.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세보수당의 마지막까지 남은 세력들도 분명히 저는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준비 안 된 질문인데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역구는 호남에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비례대표 생각한다면은 결국엔 호남에서도 예전보다는 표가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호남 출신이시니까 좀 이번에는 호남에서 보수의 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한번 예측해 보시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에서 호남을 광주, 전남, 전북을 저는 반영을 해야만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영을 하되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역 지역위원장 중에서 반영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당이 호남 출신들을 비례대표로 영입을 했지만은 그분들이 다시 호남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고 착근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지역의 미미한 조직이나마 저희 당 조직과 결합되지 않은 채로 붕 떠있는 제3자를 데려와서 당의 옷을 입혀가지고 당선을 시키고 비례로 당선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위원장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뽑아서 비례의원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다시 또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넓혀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 착근 작업을 위해서도 저는 현역 위원장 중에서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더더구나 우한폐렴으로 우리들의 신경이 매우 날카롭게 곤두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한폐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 4월 총선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한 표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꼭 간절히 현재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을 대표하는 큰 형님입니다. 예, 당 중에서는 어쨌든 큰 형님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중도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거대 세력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크게 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과반 이하가 나와야죠. 사실 저는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100석이 목표다 하셨는데 저는 한 200석 해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길을 꺾어버리고 가능하면은 조기에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 동안, 을에서요. 지나가시다가 심재철 대표 만나시면요.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자상한 형님 같고 또 삼촌 같고 또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또 정겨운 동생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도 걸으시고 요즘엔 다 핸드폰 있으시니까 사진도 같이 찍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의 한 수도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